진입 자체를 가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자리가 맞다 싶으면 딴 거 필요 없이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리에서는 일단은 청산을 고려해요. 캔들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 더 지켜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청산 시점이 되면은 청산을 먼저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는 2계약 매매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1억이 넘는 계좌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운이 좋았죠. 안녕하세요. 퓨처원TV의 시청자 여러분,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성견 선생 정혜연마, 그리고 실미도 이기시죠? 우리 추세 추격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세추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퓨처원에서 성견 선생님 전문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닉네임 추세추격자입니다. 네, 공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수익을 저보다 더 많이 잘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추세 추격자님의 인터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강연회에서 우리 추추님을 뵈려고 그 자리에 못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테이블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회원분들하고 그 말씀 나누신 걸 제가 봤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뭐 해외 선물은 어떻게 조금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은 조그맣게 이제 전자회사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주식을 조금 하다가 어찌저찌 이제 해외 선물을 알게 돼서 원래 테크 타는 게 주식 하시다가 해외 선물로 넘어오는 게. 그래서 해외 선물이 이제 뭔지 몰랐는데 좀 수익 나는 거에 혹해가지고 네.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들 많이 들어오시죠.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수익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비법을 한번 좀 공유를 해주시자면. 비법은 우리 전문가님 같은 멘토를 잘 만나서 할까? 뭐 일단은 유튜브나 뭐 블로그 찾아다니면서 나름 공부도 많이 했는데 혼자 하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퓨처원이나 이제 전문가님 같은 멘토가 있어야 방향성 제시나 내동매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안정화되고 나니까 조금 수익이 나지 않나. 사실은 해외 선물을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어떤 내 기법과 내 원칙을 완성해 나가는 그 시간과 돈이 좀 이제 많이 드니까 그런 면에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일단은 공부를 좀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공부를 뭐 어떻게 하셨는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전문가님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정방향 매매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즉 거기서 나름대로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조지표를 쓰더라도 하나를 쓰더라도 제가 이해될 때까지 봐요. 그래서 이해가 됐을 때만 그거를 이제 보유 투자나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성률이 괜찮다라고 할 때 이제 실전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냥 가장 기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한두 개 정도? 그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캐치를 했는데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정방향 매매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답인 것 같고 예. 손절과 손실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대신 이제 로스컷은 절대로 안 나는 정방향 매매. 그리고 남의 차트를 봐서 사실은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그 차트 안에 있는 수식을 온전히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식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진짜 실전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캔들의 모양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데이터화가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남의 차트 갖다 쓴다 하더라도 내가 수익이 안 나고 그 차트를 버리게 되는 굉장히 큰 이유인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할 때까지 내가 그렇죠. 그걸 써본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예. 같아요. 다른 회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네. 어떻게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욕심을 안 부려야죠, 일단. 욕심. 그렇죠. 그리고 속된 말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가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공부를 했는지, 이걸 먼저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매매를 해야지 전문가님 리딩 따라나면은 수익이 나겠지라는 생각만 하면 제 생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 중간에 네.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본업이 조금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하던 시드 자체를 다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메꾸고 나니까 막상 이제 선물 거래할 금액이 없는 거야. 고민을 하다가 어찌어찌 이제 한 계약 할 정도의 시드를 겨우 맞췄어요. 제가 나름 이제 항생성이 조금 난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나스닥장을 패스하고 다음날 항성장을 기다렸는데 컷이 2번이 났어요. 거래 금액이 안 되더라고. 한 계약 거래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 이제 증거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낙담을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혹시나 하고 이제 국선을 보게 된 거예요. 국선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답도 없는 장이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장이고. 예. 그래서 이제 국선이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한 계약이. 국선을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아침에 이제 장이 서면은 이게 원래 상방을 한 번씩 치더라고. 네. 그래서 장 서자마자 매수에다 베팅을 했어요. 일단 혹시 무지성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왜냐하면은 그때 국선 자체를 제가 해본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게 다행히 먹힌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30틱 가까이를 먹었어요. 30틱이면 지금 한 40만 원 정도네요, 그죠? 그쯤 네, 이제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나니까는 해외 선물이 한 계약이 들어갈 시드가 또 맞춰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해외 선물을 했는데 마침 또 시장이 도와줘가지고 그게 지금 그게 지금 1억이 넘는 계좌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뭐 운이 좋았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뭐 시장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추추님 매매 원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매 원칙, 뭐 손절 잘 걸고 정방향 매매, 뭐 이거 의해서 일단 매매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경우 이제 한두 개 사용을 하는데 진입 자체를 가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자리가 맞다 싶으면 딴 거 필요 없이 들어가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리에서는 일단은 청산을 고려해요. 캔들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 더 지켜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청산 시점이 되면은 청산을 먼저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는 2계약 매매를 하거든요. 손절 나면은 심장이 2배로 아프겠지만은 익절로 돌아서게 되면은 첫 번째 눌림 줄 때 한 계약을 떨어버려요. 일단 처음에 제가 2계약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30틱, 50틱 나오면 한 계약을 털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조금 요령이 생겼다고 첫 번째 눌림 줄 때 떨어요. 초반에 이제 장이 좋을 때는 힘이 좋을 때는 뭐 80틱, 100틱 가서 한번 눌림 줄 때도 있으니까 그때 떨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본청 하나는 걸어놓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이게 이제 추세가 돼서 뭐 300틱도 되고 700틱도 되더라고. 사실 제가 강조드리는 매매예요. 2계약 매매. 예, 맞습니다. 해외 선물을 지금까지 얼마나 좀 하셨죠? 저는 뭐 기간은 얼마 안 돼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예. 올해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대충이라도 조금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어느 정도? 수익은 기존에도 조금씩 났는데 네. 일주일 벌어서 하루 만에 다 까먹고 그런 매매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실미도 위기를 거치면서 조금 매매가 안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 월 평균 한 2천 이상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2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누적이 억 단위가 넘는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네. 이기가 제가 4월에 이기를 했으니까 네네. 지금 뭐 2천씩만 잡아도 네. 당연히 억은 네. 넘죠. 이 영상 공개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야, 리빙자 바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제가 하루 내동을 좀 했어요. 네. 아직은 수익이긴 해요. 이번 달에도 한 2천 정도 수익이긴 한데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동으로 해먹은 적이 있어요. 뇌동을 하셔서 2천입니까? 네. 뇌동을 하셔서, 아니면 3천이네. 정신교육을 좀 받으셔야겠네, 그러면. 사실은 이 누적 수익이라는 게 매일 수익이고 매달 수익을 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 회원들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달에 수익이 있으니까 아마 그날 더 덤빈 것 같아요. 그날 더 적극적으로. 네, 그쵸. 좋은 얘기로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익 범위 내다. 이런 이제 생각이 기재에 깔려 있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 절제하는 것 자체도 새내교육 탓이 아닐까. 그나마. 그나마 아니었으면 원 시드까지도 아마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을까. 네네.
그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좀 대단한 겁니다. 반년도 안 되셨는데 어떤 정방향 매매에 대한 거를 깨우치셨다라고 하면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라고 진짜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매매하셨을 때는 영매매도 좀 많이 하셨었나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체를 1분봉만 활용을 했어요. 1분봉.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못 보는 거죠. 정매매도 아니고 영매매도 아닌 그냥 그렇죠. 캔들 방향에 따라서 휘둘리는 매매를 한 거고, 이제 지금 이제 실미도 가장 거치고 정매매, 영매매에 대한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잡힌 다음부터는 추격 매매라기보다는 이게 눌림인지 변곡인지 이런 게 좀 더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나갔나? 아닙니다. 저도 저기 실미도 오기에 지금 참여를 할까. 정매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신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영매매로 들어갔어도 컷으로 딱 잘라버리고 다시 네. 정매매로 타면 손실분이 어느 정도 복구는 되기 때문에 실미도를 2기 때 지금 들으셨는데 네. 거의 모든 것을 다 깨우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2기만 들은 건 아니잖아요. 예. 2기, 3기, 4기까지 네. 이제 세뇌교육을 네, 하도 세뇌가 되셨죠. 당해가지고 예. 세뇌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는 짚고 넘어가는 게 실미도는 지금도 이제 무방 회원들 분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이 방에 정회원 가입은 안 해도 실미도는 들어봐라. 네. 실미도 자체가 정형 가입이니까. PPL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네. 지금까지 해선을 하시면서 2년 동안 네. 좀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주식만 하다가 이제 해외 선물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보통 주식을 이제 하다 보면은 소문을 들어서 주식을 한다거나 호가창만 보고 거의 매매를 하지 차트 자체를 거의 그렇죠, 보고 그렇죠. 뭐 기업의 가치가 어떻고 이거를 따져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저도 뭐 그렇게 했고 해외 선물을 넘어오니까 처음엔 저도 호가창만 보고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자체가 처음엔 총체적 난국인 거야. 이게 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시작된 게 좀 많이 어려웠죠. 그런 부분이. 순식간에 손실이든 수익이든 이게 그렇죠. 판단이 나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소하고 레버리지가 워낙 또 큰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시작하면서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트를 안 봅니다. 전 차트 대신에 소문. 소문. 소문이에요. 사실은 호가창 보고 하신다라는 분들이 제가 좀 몇 분을 뵈긴 했는데, 호가창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고수의 영역이에요. 진짜로. 그 거래량 보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수의 영역이고. 정말. 해외 선물은 무조건 실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차트를. 그런 면에서 우리 추추님께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구나. 왜냐면 주식에서 해외 선물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매도가 있는 거 알아요. 매도를 눌러야 되는 걸 아는데 매수만 해봐서 매도에 손이 안 나가시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두 번째는 차트를 안 보신다는 거.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거 카톡으로만 좀 어떻게 해서 수익 나게 해달라.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하죠. 수익이 한두 번 난다고 해서 그게 해외 선물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차트를 보고 정확하게 이제 시장 진단을 하고 들어가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얻는 게 그게 진짜 매매이기 때문에 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손실이 나더라고요. 기본기를 익혀서 좀 매매를 했으면 싶었죠, 저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기라고 하면은 어떤 기본기? 가장 이제 저희 전문가님 방에서 중요시하는 정방향 매매나 이런 부분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그리고 뭐 이동 평균선을 본다거나 기본적인 것 자체는 좀 갖추고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수익이 훅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사업인데, 그죠? 네. 내 돈 내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기본기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로스컷이라는 개념이 이제 기본 시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개념보다는 한두 번 컷이 나가도 그 정도 컷은 감당할 범위 내에. 근데 너무 시드가 적으면 이제 한두 번만 컷이 나가도
그다음부터 손이 안 나가니까 불안해지니까. 불안해서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또 매매 자금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시드는 좀 갖추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할까? 그것이 한두 번 나가도 그래 다음에 찾아오면 돼 이게 되는데 야 한두 번만 더 나가면 나 시드가 바닥날 것 같아 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매매가 안 되더라고. 손절은 실례지만 어느 정도 잡고 하세요? 본장에서는 30틱, 40틱. 나스닥 말씀하시나요? 네, 나스닥. 프리장 같은 경우는 보통 15틱? 저보다 더 짧게 잡히네요. 프리장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적으니까 네, 15틱 넘어가면은 제가 방향을 잘못 봤다라고 판단을 네. 해버리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100m 달리기를 하면은 결승점에서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설 수가 없으니까는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절 범위를 좀 줘야 되는 거고, 이제 오래 달리기나 이런 이제 같은 경우에는 결승점 통과하면 바로 실수가 있으니까 손절이 짧아도 되는 거고, 그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손절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지 저항 라인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뭐 지지 저항을 많이 참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더 짧을 수도 있고 이제 더 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실미도 거치기 전에 제가 손실을 많이 본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1차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이왕 무너진 거 2차까지만 한번 볼까? 뭐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원래는 이 20틱에서 컷을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50틱이 되고 50틱이 되고 나면 야 내가 지금 50틱까지 버텼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되더라고. 결국은 일단 익절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이잖아요. 네. 파란 창하고 빨간 창하고는 받아들이는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만 원에 있으면은 심장이 뛰는데 플러스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돼서 버티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익절 버티기. 네, 익절 버티는 건 솔직히 마음이 편하니까. 못 먹어도 본청 아니냐. 그렇죠. 근데 손절 버티기는 버티면 버틸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니까 쪼그라들죠. 이거는 못 버티겠더라고 도저히. 제가 진입한 지점에서 20틱만 내려가도 이 끊어버릴까 말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30틱도 못 버티겠어. 근데 익절은 일단 빨간 창이니까 네. 마음이 점점 편해지는. 너무 올라가면 이제 네. 사실 불안해지죠. 이제. 네네네. 그래도 많이 먹는 게 좋으니까 이게 언제쯤 한번 눌림을 줄지. 근데 이제 이게 눌림이 어떨 때는 한 100틱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가 30틱 먹으려고 진입을 했는데 100틱 눌린 것을 당하면 이게 얼마나 손해냐. 이래서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긴 해도 익절을 올라가는 장에서 이거를 끝까지 못 먹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닉네임이 추세 추격자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 닉네임에는 네. 자기의 의지가 사실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처음엔 닉네임을 내동 전문가로 지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처음에는 네. 그거를 지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짓고 나니까 지금도 내동이 심한데 내가 이거 하면은 계속 내동 매매만 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걸 폐기하고 다시 가입을 했어요. 이왕이면은 많이 먹자. 그래서 이제 추세 추격자.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닉네임 안에 해외 선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세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추세 추격자님 제가 닉네임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고세의 이런 향기가 나요. 정말입니다. 이 닉네임만 봐도 사실 닉네임이 자기의 모든 의지 뭐 그런 것을 다 표명을 하기 때문에 추세 추격자라고 하면 이 해외 선물에 관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 있으신 분이거든요. 추세를 먹는다. 제 컨셉도 그거지 않습니까? 익절 버티기. 익절 버티기. 그래서 손절은 그냥 고정을 시키고 추세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라먹는 걸로. 그래서 전설에 280틱 본청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리스크 관리는 혹시 뭐 어떻게 따로 하시는 게 있는지, 뭐 수익이 나셨으면 그 수익금을 빼십니까 일단? 네, 일단 저는 일단 빼시고. 빼는 네네. 편이고요. 네네. 가용 시드를 한 1천 정도 이내로만 움직여야 혹시 또 내동 매매를 하더라도 네. 그 이상 손실을 안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네. 많이 절제는 하고 있는데 일단 수익금을 그대로 계속 쌓아두지는 않아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모르시는 분들에서 팁을 잠깐 드리면
뇌동매매를 멈추는 몇 가지 스킬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1손실을 픽스를 해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손실을 픽스를 하면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뭐 1손실이 2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만둬라. 이게 사실은 첫 번째고,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추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그 한 계약만 할 수 있는 그 증거금만 넣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내가 계약수를 못 채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진짜 강제적으로 매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충분해요. 정말. 사실 그 제 예전 영상 중에 4억 빚을 갚으셨다라는 그 영상 네네, 예, 봤어요. 보셨죠? 네.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딱 넣으시고 하시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나지 않는 거죠. 일봉 매매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몇 계약 하십니까? 지금은 3계약. 3계약. 일단은 한 계약은 무조건 100티켓 들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본청 잡고 한 500 정도에서 한 계약 들고, 어, 나머지는 끝까지 가요. 좋은 매매법이죠, 굉장히. 일단은 100티켓에서 수익을 냈으니까 뭐 나머지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네네네. 처음에 일봉할 때는 저는 일봉은 못할 줄 알았어요. 차트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올라가나 내려가나. 근데 이제 단타에서 수익이 조금 나니까 막 한번 혼나면 뭐 많은 거지 뭐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한 계약을 했어요. 다행히도 운 좋게 컷이 안 나고 수익이 났어요. 이제 욕심이 조금 더 생겨서 아 우리 전문가님은 일봉이 전문이구나. 네. 추세가 전문이다라고 그냥. 네. 근데 일봉은 좀 믿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수가 제가 3계약밖에 안 나와요. 네. 3계약인데 틱수를 보면 600틱에 네. 거의 1000틱은 확보 되고 이제 끝까지 가신다. 근데 어느 분은 뭐 5계약으로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끝까지. 예. 일단은 단타에서 수익이 좀 나야 네, 그렇죠. 맘 편히 갈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단타를 해봐야 사실 일봉도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앞으로 해외 선물 하시면서 네. 꿈이 있다면? 뭐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하는데 네. 아직 거창하게 꿈까지는 뭐 네. 아직까지는 뭐 이 시장에서 퇴출 안 당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현실적이시네요, 네. 사실은. 네.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를 누리면서 생활하면 좋겠지만 이제 겨우 수익 전환하는 시점에서 아직 뭐 어떤 꿈을 논하긴 이르지 않나 싶어요. 실미도 이기시잖아요. 네. 실미도 교육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뭐 결정적인 계기는 월 수익이 안 나니까 매매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월로 따지면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실미도 이익이 홍보 문구를 봤어요. 기본기를 잡아준다. 그 문구에 붙여서 저거 한번 해보자. 저 정도는 나한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으로 솔직히 실미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미도를 해서 저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우셨어요? 교육. 일단은 다들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천을 안 하는 부분들. 그게 결국은 기본기인데 정방향 매매. 팬들의 힘의 방향. 우리 스스로는 다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큰 그림을 못 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수익이 안 나고 결국 손실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실미도를 하면서 많이 느꼈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손절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시야가 좁으니까 영매매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다른 거를 떠나서 실미도에서 기본기는 확실히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본기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야 월 수익이 나는 거고. 네. 실미도 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진입 자리는 보이고 그렇죠. 어떤 매매 원칙은 일단은 있으시고, 근데 한 번에 이제 좀 깨지는 전형적인 중수들이거든요 이게.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결론은 마이너스 아, 뭐 그러니까. 이런. 진입 자리는 저보다 더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두 번에 그냥 다 한 달 네. 동안 벌었던 거 날리시고.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도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전문가 못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많이 깨진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실미도 아카데미를 또 제가 하는 이유고, 추추님처럼 이렇게 뭐 모범생이랄까? 모범생들이 나오시면 제가 이제 또 그 교육에 관한 또 제 보람을 또 느끼는 거고, 기수별로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해요. 예전에 실미도 전에 가지셨던 그 매매 패턴이나 생각들과 지금 현재 가지셨던 매매 패턴과 생각들이 아마 많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바뀌었죠. 예. 네.
그렇죠. 우리 회원분들에게 네. 해외 선물에 관해서 해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 스스로 본인 계좌는 본인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거를 하려면 기본기도 갖춰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혼자 하긴 힘드니까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겠죠. 우리 전문가님처럼 세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전문가를 만났으면 기본기 자체는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 수익이 2천 정도 뭐 그 정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데 지인분들한테 사실 추천은 안 해주시겠죠? 추천은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공부를 하고 덤빈다고 하면은 그만큼 각오가 돼 있다면 해봐라라고 하겠지만, 그냥 수익이 훅 해가지고 덤빈다 이러면은 나중에 원망만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천은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제 월 2천 정도 수익이 나시면 네. 그때 강연에서도 많은 것들을 여쭤보시던데 네. 회원분들이 네네. 주로 어떤 거 물어보세요? 손절을 얼마나 거느냐, 우리 전문가님하고 같은 매매를 하고 있느냐, 리딩 시간에 수익 내는 비법이 뭐냐. 제가 똑같이 대답했는데 그냥 리딩은 똑같이 하고 손절은 30주 이상 안 건다. 그냥 그거 벗어나면 방향을 잘못 봤다라고 판단을 한다. 요즘 많이 흔드니까 네. 조금 더 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정한 손절 라인을 벗어날 때는 방향을 잘못 본 거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많이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속된 말로 전문가 믿지 말고 홈매에서 수익을 나야 된다. 그만큼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넘어갔죠. 그게 진리죠, 사실. 음. 혹시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어요? 다 봤죠. 아, 다 보셨어요? 네. 추천을 좀 해주실 만한 추천은 영상이 있을까요? 5일선, 21선 매매법. 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수익하고 관계 있는 매매법이거든요. 네. 이게 가장 좋은 동영상이죠. 사실은 그거를 보실 줄 아시면 이제 추세를 끌고 가는 것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이죠. 5일선, 21선이 진입 시점부터 추세까지 끌고 가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게 가장 네. 저는 중요하고, 그거 하나만 알아도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시던 화제 인물 추세 추격자님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 기본기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